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하 영향으로 11월 생산자 물가가 5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공산품 물가는 4개월 연속 오르는 등 상승 추세는 유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03.02포인트로 전월보다 0.1%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9.3% 인하된 것이 생산자 물가는 0.15%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며 이를 제외하고 보면 전월보다 0.05%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의 영향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발표하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도 열 예정입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도 올해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이 전년에 비해 13.6%,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은 1283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1% 증가하며 수출 회복세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드 영향과 자국 산업 방어적 성격이 짙은 중국 통상 정책 변화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적으로 한중 FTA 혜택 품목이 는 것이 주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웅진그룹이 자회사였던 코웨이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매각한 지 약 5년 만에 되사오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웨이 지분 26.8%가 해당되고 웅진은 우선 매수 청구권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코웨이를 인수하겠다는 제3자가 있어야 행사가 가능해 협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화요일장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장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코스닥 장세가 조금 더 어려워 보입니다. 코스피는 개걸음 장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1%가 넘는 답답한 흐름인데 이게 조금 더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게 전일 이제 일어나시면서 혹은 오늘장을 보시면서 글로벌 증시는 좋았다는데 우리 증시만 왜 이런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됐고요. 유럽의 주요 지수 닥스나 까크 지수 등이 지금 1%가 넘게 올라가면서 글로벌 지수가 지금 훈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훈풍이 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코스피 시장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다는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개인들이 좀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보면 개인만이 지금 양시장에서 모두 팔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말 산타랠리는 좀 꺾여가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박스권 장세는 올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조금은 우울한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스권이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 지수가 오늘처럼 밀리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확 꺾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쉽지 않은 코스닥 시장까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475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6포인트 정도 낙폭이고요. 낙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회복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조금 장 초반에는 글로벌 증시의 훈풍 영향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 2500포인트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이내 금방 꺾여 내려옵니다. 그리고 2470포인트 초반까지 밀렸다가 현재도 2475포인트대에서 답답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개인만이 2,695억 원 지금 던지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2,053억 원, 기관이 꾸준히 요즘에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연말 포트 변경 차원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1,966억 원이나 들어옵니다. 전주체 사고 있고요. 외국인도 525억 원 소폭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전기전자 업종들 오늘 그나마 선방합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가 또 8만 원을 다시금 재차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소폭 하락, 포스코 소폭 상승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네이버, LG화학,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전부 0%대고요. KB금융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유지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삼형제는 오늘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금융주가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는 해줍니다. 신한지주 100원 상승합니다. SK텔레콤 보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755포인트대까지 밀려오면서 지금 2% 가까운 낙폭이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770포인트대부터 강하게 밀려 내려옵니다. 지금 754포인트대까지 저점 형성했고요. 지금도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은 삽니다. 외국인 소폭 88억 원 사고요. 기관 648억 원 삽니다. 기관은 금융투자만이 사고 있네요. 그리고 개인이 682억 원 던집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볼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티슈진 보시다시피 낙폭이 4%, 6%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1위부터 5위 중에 지금 CJENM만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이 정도로 떨어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수가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제약바이오 오늘 심하게 밀립니다. 로엔, 펄어비스,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휴젤까지 보톡스 관련 휴젤만 지금 20%대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종목 전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포스코캠텍, 파라다이스, 코미팜, 셀트리온 제약까지 중국 관련주들까지 이렇다 할 모멘텀 없이 모두 큰 폭의 낙폭이 기록이 됩니다. SK머티리얼즈만 지금 소폭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지금 1087원 90전에 거래가 되면서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090원 무너진 이후에 야금야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으로 갑니다. 백인범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업종별 특징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사실 비만 많이 보입니다. 희하는 종목들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네, 일단 금융시장에서 희보다 역시나 말씀해주셨다시피 비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 희 쪽,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양극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SK 하이닉스로 강세로 대변되는 IT 대형주들의 주가는 좀 견조한 반면 그 외 종목들, 그 외 업종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일단 좋았던 영향만 먼저 본다라고 했을 때는 SK 하이닉스로 강세로 대변되는 IT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 그리고 약간은 현재까지는 테마주 성격인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종목별 등락은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부터 비트코인 관련주 다시금 상승 기미를 보이면서 전일 급등세와 더불어 금일 역시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시장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특히나 시총 사이즈로만 봤을 때도 초대형주 아니면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들로 엮이는 테마성 좀 중소형주들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대형, 중형주들의 경우에는 힘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시장 분위기는 애매하면 차라리 초대형주로 가자 아니면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러니까 테마성인 가상화폐 테마주로 가자라는 좀 이원화된 좀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에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 종목들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면 그 와중에 매수를 고려하는 입장이라면은 우선 그 가운데에서 주가 변동성이 가장 적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가 강한 종목들 3개 정도만 꼽아두시고 그 안에서만 대응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오늘장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나열드리기보다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일본계 금융회사죠. 이제 SBI 그룹의 상장 계열사들이 그나마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SBI 인베스트먼트랑 이제 비트코인의 기반이 블록체인 관련주로 꼽히는 SBI 핀테크 솔루션즈 정도가 실체와 이 기대감 이 두 가지가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관련주 내에서는 충족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도 역시나 비트코인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고 대형주들, 특히나 대형 IT주들이 오늘 선방을 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양극화된 모습 말고 또 정리해볼 만한 장의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금일장 약세 요인으로 좀 꼽혀질 수 있는 이슈긴 한데요. 일단 대주주 과세 요건 강화에 따른 수급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지수만 보더라도 2,500선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매물 압박에 연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상 대주주 과세 요건 강화에 따른 매도 수요가 상당 부분 그 요인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양도세 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제 이에 따른 세금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12월까지는 대주주 관련 요건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보유 종목의 수량을 줄이는 매도 수요가 상당 부분 차지할 수도 있다라는 말인데요. 우선은 당분간은 이러한 수급적 요인, 특히나 중소형주에는 대주주 과세 요건의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점은 정확히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배당락일이죠. 다음 주 12월 27일 다음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뭔가 반전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27일부터는 다시금 이런 대주주 과세 요건을 피한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나리오상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음 주를 기점으로 시장은 다시금 수급적으로는 안정화를 일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다음 주보다 내일이 더 지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내일 시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섣부른 투매보다는 포트폴리오 점검의 기회로 좀 활용해보는, 어찌 보면 한 템포 쉬어가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자는 의견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국내 증시 어찌 보면 좀 답답한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극심화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귀신 같은 매매 타이밍 포착 능력을 지닌 투자자가 아니다라면은 좀 상당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길목을 지키는 투자로 이제 일부 활용하시면서 내년도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기회로 활용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과 종목을 골라야 할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IT 업종과 전기차 소재 업종에 있어서는 중장기 로드맵이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런 업종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 조정 기회를 점진적인 주식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중소형주 가운데 테스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기차 소재 업종 내에선 에코프로와 LNF를 좀 같이 관심 가져보시면서 최근 조정 시기에 있어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는 전략으로 내일 시장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임범 내렸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자, 이슈 칼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시장 상황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수급 부분이 눈에 띄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좀 잦아드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지금 좀 둔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좀 덜 팔기 시작했다, 안심해도 되는 국면인지 아니면 요 며칠 좀 그러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1월 후반부터 시작된 국내 증시 약세가 이제 복합적인 이유로 이제 판단되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유입됐고,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4분기 실적 모멘텀이 부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기업 실적 둔화 우려감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IT 업종 위주로 매물이 추리됐고요. 이번 달에만 1조 한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 1조 2,800억 정도가 이제 IT 업종이었고요. 결국 이제 IT 업종에 대한 적극 매도를 하면서 한국 증시 상승을 제한했다는 뜻인데, 오늘은 이제 또 IT 업종을 또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IT 업종이 우리 지수를 그동안 이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워낙에 시총도 크고 이 종목들을, 이 섹터를 매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수급도 어느 정도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IT 업종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들은 아직까지 러브콜을 크게 보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씩 그래도 변화의 기조는 보인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IT 업종 말고도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들이 대부분 다 좀 부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일단 4분기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전통적으로 일회성 비용등을 좀 반영하기 때문에 어닝 쇼크를 좀 많이 기록하는 점에서 실적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8년도 이후에 4분기 코스피 실적 발표가 대부분 다 모두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점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 이제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 대비 5.2% 감소를 하고 있는데 약 한 50조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 대비로는 크게 상향된 모습이긴 하지만 올해 국내 증시가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의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 이러한 실적 장세에서는 전년 대비 증가율보다는 전분기 대비 증감률에 시장 참여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기 대비 5.2% 감소한 점이 가장 좀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양호하긴 하지만 여타 업종들이 좀 부진하다는 점에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4분기 전망치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4분기의 전망들이 실제로 이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주식 실적 그리고 주가로 지금 연동이 될 텐데 어때요? 코스피 분기 영업이익이나 4분기 전망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분기 대비로는 한 5.2% 정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년 대비로는 좀 크게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출이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 이제 12월 11일 날 관세청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물론 전년 대비로는 1.5% 정도 감소를 했지만 하루 일간 수출량 같은 경우는 12.6%나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내 이제 수출이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이제 기업이익들이 전기 대비로는 일시적으로 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계속적으로 전기 대비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일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최고치 또 경신한 건 세제 개편 기대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얘기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론 지금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 있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업체다 보니까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죠? 일단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번 발표가 향후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은 지난 9월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자본 지출 전망 또한 상향 조정한 이후에 상승세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1월 달에 메모리칩 가격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부진했고요. 일단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19일 이제 실적 발표에 이러한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일단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영업이익은 주당 2.09에서 2.23달러, 2.1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에 대해서도 디램 매출이 무려 76%, 그다음에 우려하고 있었던 낸드 매출 같은 경우도 5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편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낸드 수요가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서버 관련된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 수요가 견고하고요. 모바일 수요 개선도 디램 ASP가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라고 전망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디램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의 향후 전망 같은 경우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저께 실질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투자 의견들이 상향 결정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6%나 급등을 한 점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나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보고 끝내도 될까 싶은데요. 산타랠리 지금 한 번만 여쭤봐야 될 타이밍이긴 해요. 연말 지금 다 다가오고 있고 이러다가 2017년 그냥 가게 생겼는데 산타랠리 기대감을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뭐 언론이나 여러 가지 증권사 이런 레포트 보면은 산타랠리 없을 것이다라고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산타랠리? 산타랠리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결국은 1월 중후반이나 돼야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 참여자들한테 가장 부담스러워했었던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새벽이면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유럽 쪽에서도 독일의 이제 정치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여기에 뭐 대연정에 이제 3인당이 합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 거기다 지난번 FOMC나 22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이 연준이나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가 미국이나 이제 유로존 경기에 대한 자신감 등을 표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할 요인들이 너무 많은데 상승을 못한 이유는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이 중요합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가뜩이나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담감이 여기서 해소가 될지 여부. 그 다음에 21일 날도 좀 중요한데, 우리 한국의 관세청에서 이제 발표하는 12월 20일까지의 수출 증가율, 이것도 상당히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연말 내에서 좀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날, 그러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성을, 연말 시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2거래일 정도가 연말까지 우리 시장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서상현 차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서상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는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오늘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부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2부에서는 이분들과 함께 합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DB금융투자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